자, 우리가 지금 장상론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장상론 수업을 하면서 슬라이드 쇼로 가서 쇼를 한번 봅시다. 장상론을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제 세 번째 거의 뭐 마무리되는 요 단계인데요. 우리가 지금 오장 각각에 대해서 배우면서 오장 각각에 대해서 뭐 간에 대해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간은 소설 기능과 장열 기능이 있을 것이고 조창기기, 비이완화 촉진, 조창 정지, 뭐 혈액 운동, 수액 수포 등을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조절 생식 기능을 조절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심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이야기하면서 기가 어떻게 순환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대략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 이야기 각 장부마다 이야기가 되고 그 장부에 따라서 뭐 소설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 어떤 형상이 있을 것이고 뭐 각각의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 과하거나 불급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생략 시간에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지금 외워놓으면은 내가 쓰는 용어하고 생략교수 쓰는 용어가 약간씩 달라져요. 또 같은 생략교수라 하더라도 같은 생략교수끼리도 용어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의학계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이 통일화가 거의 안 돼 있다는 거. 서양의학은 누가 말하든 다 똑같죠. 과학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뭐 ATP, ADP가 돌아가고 뭐 아밀라제 뭐 이런 게 나온다 할 때 다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한의학에서 쓰는 용어들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그대로 외워라 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러면서 마지막에 각 장부 말할 때 간장의 마지막에 이런 오행배속을 이야기했었죠. 오행하고 연결시키는 오행배속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했었고 그 오행배속이 돼야 자 눈이라든가 뭐 눈물, 혼, 화내는 거, 손톱, 근 이런 것들이 다 간과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알면 오행배속이죠. 오행배속을 쭉 알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눈에 이상이 있다면은 그 눈에 이상이니까 어떤 장부의 이상일 것인가 유추를 하는 것이죠. 자, 눈에 이상이 있다면 어떤 장부에 이상이 있을까? 어떤 장부일까요? 보면은 아마 간이겠구나. 그러면은 귀에 이상이 있다. 귀에 이상이 있다면은 어떤 장부랑 연관이 있을 것인가? 보면은 뭐예요? 귀하고 연관된 장부. 아직 안 했으니까 몰라요? 끝났을 것 같은데. 자, 신장이 귀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거나 귀에 뭐 소리가 삑삑 난다든가 하면은 이 사람은 신장하고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연결을 하는데 오늘 지금 퀴즈 낸 것은 뭐였어요? 퀴즈 내는 것은 요거죠. 마지막에 있는 거. 정지. 화내는 거. 화내는 것이 왜 뭐에 해당될까? 기뻐하는 것이 왜 어느 장부에 해당될까 하는 이런 부분들. 이건 구태여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쭉 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을 갖다 모이면서 화내는 것은 목에 해당된다. 왜 목에 해당될까? 하는 걸 갖다가 화를 내는 상태를 계속 살펴보니까 이거는 화를 내는 것을 목의 기운에 같이 집어넣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화내는 것은 목이다. 라고 지금 와서는 정형화가 된 것이죠. 근데 초기에는 뭐 화를 갖다가 심에 넣기도 하고 목에 넣기도 하고 화에 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넣었었는데 지금까지 쭉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화내는 것은 목이고 기뻐하는 것은 화이고 고민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토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부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간장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 심장에서도 또 마찬가지다라고 하고요. 요거는 뭐 통소간이학 원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간에 대해서 근데 1950년 전후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50년대에도
우리나라 뭐 전쟁 전후에 전쟁이 있은 이후에 좀 이 한의학에 대해서도 한의학을 갖다가 좀 쉽게 설명해주는 이런 분이 있어서 이 조원영 한의사 분이었는데 조원영 씨가 이분이 우리나라 초대 국회의원 됐어요. 초대 국회의원 돼서 한의학을 정부에서 한의학의 용어를 없애자. 정부 체계에서 한의학의 용어를 없앤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한의학을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또 이 조원영 씨가 그 국회의원으로서 한의학이 없어지면 안 된다. 한의학 살려야 된다라는 이런 이 청원을 굉장히 많이 해서 한의학이라는 용어가 아직까지 살아있게 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게 되는 나도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게 되는 그 큰 사건 중에 하나를 해결한 사람이 통속 한의학 원론이라는 책을 쓰신 조원영 선생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도 이 당시에도 한의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일반인들이 좀 쉽게 알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통속 한의학 원론이라는 책을 써서 한의학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부분이어서 50년대 문장이라는데도 뭐 글리코겐이니 뭐니 막 이 서양의학적인 이런 내용들도 많이 포함을 하고 뭐 한의학적이라고 보기는 좀 별로 해당되는 문장이 별로 없죠. 그래서 좀 더 한의학적인 걸 쉽게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던 이런 분이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책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통속한의학 원론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속한의학 원론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썼던 것이 다른 책 썼던 것이 뭐냐면은 자, 이 한동석 선생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한동석 선생이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을 주석을 달았어요. 한동석 선생이 주석을 달았는데 거기서도 오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글을 또 썼어요. 근데 이 한동석 선생은 굉장히 좀 글을 어렵게 쓰셨어요. 그래서 우주변화의 원리라는 책을 한동석 선생이 쓰셨다 했죠. 그래서 우주변화의 원리처럼 굉장히 이 어려운 이런 문장을 써서 그 오장에 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해주시기도 한 이런 분도 있죠. 그렇게 해서 됐고, 자, 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 누가 한번 번역 좀 한번 해보실래요? 물론 번역이 어렵다는 거 알죠? 갑자기 생판 처음 보는 문장, 경전간독 시간에도 이렇게 생판 처음 보는 문장 안 했는데, 자, 지금 한번 누가 보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실까요? 저 문장 보고. 자, 저건 소문 영남비전론이라 해서 황제내경은 소문과 영추로 나와 있거든요. 소문과 영추되어 있는데 그 소문에 십몇 편인가에 영남비전론이라 해서 영란이란 건 어떤 이 도서관 같은 거예요. 창고 같은 거. 이런 그냥 창고가 아니라 굉장히 신령한 것을 모시는 이런 창고에서 모아놓고서는 비전, 아주 비밀스럽게 전해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해서 영남비전론이가 있는데 여기에 심폐, 간담, 단중, 비위, 대장, 소장, 신, 삼초, 방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해서 신자는 군주지간이니 신명이 출현하고 했고, 그다음 패자는 읽어볼까요? 자, 패자는 패부터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네. 자, 읽어보세요. 패자는 황부지가 그럼 읽으시고 따라 읽어주세요. 그럼. 패자는 황부지간이니 치절이 출원하고 따라 읽으세요. 네. 간자는 장군지간이니 우려가 출원하고 네, 담자는 중정지간이니
결단이 출현하고 다 모르겠어요. 단중이요. 단중. 단, 단중. 단중자는 신? 예. 사. 탁 사. 예. 지간이니 희락. 예, 희락. 힐? 희락. 피락이 출현하고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단중? 예. 단중자는 신 사. 탁지간이니 희락. 피락이 출현하고 예, 다시. 단중자는 신사지관이니 희락이 출현하고. 단중자는 다시 하세요. 그냥. 단중자는 신사지관이니 희락이 출현하고. 피락이 출현하고 자, 하세요. 다시. 다 같이 하세요. 예. 단중자는 지간이니 피락이 출현하고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볼래요? 비위자는 예. 창름지간이니 오미가 출현하고 자, 얌. 대장은 전도지간이니 변화가 출현하고 자, 따라하세요. 예. 자, 그 다음 거 이어서 누가 해볼까요? 소장자는 알려주세요. 옆에서. 빨리 얘기해줘요. 얘기 안 해요? 이거 몰라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하려고? 읽고 써라 하면 어떡하려고요? 예? 예. 얘기. 소성지관이니 네. 화물이 출야하고 자, 크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하고 따라 읽으니까 한번 해주세요. 예. 소장자는 수성지관이니 화물이 출현하고 따라하세요. 예. 그다음에 신자는 작강 예, 맞아요. 지관이니 기교. 기교가 출현하고 예, 다시요. 신자는 작강 지관이니 기교가 출현하고 따라하세요. 예. 그다음에 삼초자는 결독 지관이니 수도가 출현하고 따라하세요. 예. 마지막 거 방황자는 주도. 주도 지관이니 진액이 장언하여 진액이 언하여 장화하여 기와등 기와. 능출은 즉 능출 의량. 예. 의량 네, 수고했어요. 자, 방광자는 주도지간이니 결독 진액이 장언하여 기하등 능출이라 라고 해서 장부를 갖다가 임금, 상부, 장군, 중정, 신사, 창름, 전도 뭐뭐 해서 무슨 관명을 갖다가 쭉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직이 아니라 옛날의 관직, 옛날에 있었던 이런 관직을 갖다가 비유해서 심장은 그 나라에 있어서 군주, 임금이다. 가장 중요한 임금의 역할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패는 상부. 전자가 아니라, 전자, 이거 잘못 썼는데, 전자를 잘못 썼는데, 전자가 아니라요. 부자예요. 스승부자. 상부. 재상이나 스승. 임금의 스승. 임금도 스승이 있죠. 선생님이 있죠. 세대 때부터 그 공부를 배우고 그 정치를 배우고 하는 이런 스승이 있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상부. 그래서 임금의 재상이 되거나 또는 임금의 스승이 되는 이런 관직이 있다라고 했고,
간자는 장군지간, 장군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각각 그 장부를 갖다가 이런 관직에 비유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 장부를 갖다 비유해 놓고 그 기능, 신명이 나타난다. 심에서 신명, 정신작용, 폐에서 치절, 그 다스리고 그 절제하는 이런 부분들, 간에서 모려, 모려는 꾀예요, 꾀. 흔히 말하는 잔머리 굴리는 거. 요즘 말하는 잔머리 굴리는 그런 꾀가 나오는 것이고, 감자는 결단. 자, 오늘 내가 수업도 하기 싫은데 수업 제끼고 말어. 아이, 제끼자 하고 도망가는 거. 그냥, 이걸 어떻게 제낄까 고민하는 것은 꾀죠. 그런 꾀를 썼다가, 그래, 이렇게 해서 도망가자. 라고 도망가는 것은 이것은 결단이죠. 그래서 그 결단력이 없으면은, 담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걸 갈까 말까 고민만 하다 끝나죠. 근데 결단력이 강한 사람은 어때요? 도망가자. 아니다. 딱 빨리빨리 결정해서 도망가고 말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담이 그런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단을 난다. 라고 했고, 단중은 희라. 그 다음 비위는 오미. 대장은 변화. 변화라는 건 대장에서 변화되어 나오는 게 뭐죠? 대장에서 음식물이 변해서 나오는 거? 대변이죠. 대장에서 대변으로 걸러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변화라고 했고, 소장에서는 소화를 거쳐서 나름대로 이리저리 변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화물이라 표현했고요. 신은 뭐 기교, 삼천은 수도, 물이 통하는 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내경에서 나오는 이런 문장들을 갖다가 좀 뭐랄까, 이 내경에서도 장부를 갖다가 관직하고 연결시키고 또 그 기능하고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앞에서 말했던 그 장부와 그 감정, 희노사후 비공경이라고 하는 7가지 감정이 있죠. 희노사후 비공경이라서 7정이라 표현하고 있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 감정들을 갖다 볼 때 화내거나 즐거워하고 고민하고 기뻐하고 또 이렇게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하는 이런 감정들인데, 그런 감정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몸의 변화를 퀴즈에서 쓰라고 했죠. 그 변화 쓴 거를 갖다가 요 표에다가 다시 한번 좀 써주세요. 요 표가 지금 아마 다시 그 공유가 되고 있죠. 여러분 전체에게 문서가 공유될 거거든요. 퀴즈라고, 다시 문서가 아마 새롭게 나갈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냐? 게시판을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해보세요. 게시판 새로 고침하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화려할 때, 기뻐할 때, 생각이 많을 때, 저별로 자기 그냥 한 칸씩 쓰면 되죠. 생각이 많을 때, 그 다음에 근심할 때, 그 다음에 걱정할 때, 두려울 때 또는 놀랄 때. 근심, 걱정, 근심을 우울이라고 표현할까요? 근심과 걱정이라 하지 말고 걱정을 비통함으로 고쳐볼게요. 슬퍼함. 걱정을 육조가 빠졌어요. 예, 알아서 잘 넣어주시고요. 예. 자, 일단 화내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하실까요? 화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본인들 감정에 따라서 퀴즈 썼던 내용을 갖다 퀴즈를 쓰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겠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면서 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또 여러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건 약간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동사형 쓰지 말고 명사로만 쓰세요. 명사형으로 좀 써주셔야 좀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명사형으로
돈다 이런 거 빼고 그냥 엔돌핀 도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형으로 좀 써주는 게 좀 더 편안하죠. 자, 화내는 것 좀 먼저 써주시고 됐으면 이제 기쁨 다 하나하나씩 좀 써주시고요. 그냥 한 칸 자기 칸에다만 써주시면은 문서가 다른 사람 쓴 거랑 겹치지 않을 거니까 그냥 하나하나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감정의 변화와 오장을 갖다가 연결시켜 줄 수 있을 때 어떻게 이런 감정들이 감정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내 몸의 변화와 이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오행과 연결시키고 또는 장부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편안해지겠죠. 자, 이것도 모르면은 인공지능에 물어보면은 또 대답해 주더라고요. 너무 쓸 게 없다면 인공지능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신통하게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그냥 자기 퀴즈에 썼던 거 거기 내용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장산론을 수업하면서 그 인터넷 강의를 꼭 듣고 있죠. 인터넷 강의 안 들으면은 이렇게 수업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인터넷 강의 꼭 듣고 거기에 따라서 그 코넬 노트까지 쓰는 거 그거 꼭 해야지만이 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다 좀 알 수 있지. 그거 안 하면 지금 우리 수업 시간이 뭐 하는 거다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안 들은 거 있어도 나중이라도 뭐 지금이라도 꼭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는 많이 꼭 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안 들으면 전혀 수업 따라오기 어렵고요. 뭐 그래도 안 된다면은 그 유튜브에 평인한 이야기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장산론 부분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다른 유튜브 보지 말고 그 평인한 이야기 그거 보라 했죠. 그래서 그거를 꼭 보면서 이 교재에 관련된 내용들을 쓴 거 요거 갖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일단 이 쓰는 거 잠깐 놔두고 자 이제 화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쭉 볼까요? 화내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뭐 같이 공통적으로 쓰는 게 꽤 많이 있죠. 공통적으로 쓰는 게 꽤 많은데 이것이 되나 모르겠다. 이 워드 크라우드라는 걸 보면은요.
예,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썼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두통이란 것이 가장 크게 많이 있고 열이 난다, 떨린다, 홍조, 그다음에 뭐 혈압 상승, 충혈, 발열, 심장박동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썼던 내용들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화가 날 때 두통이 가장 많다, 두통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이런 내용들 이야기했고 열이 나거나 떨린다는 것은 추워서 떨리는 게 아니겠죠. 내가 분을 못 참아서 떠는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 홍조라든가 심장박동, 혈압이 나온다, 충혈된다 같은 이런 내용들을 말하다 보니까 간장에서 그러니까 화를 낼 때의 어떤 이런 몸의 상태가 이런 식으로 변하더라라는 거 이야기했고 그냥 기뻐할 때는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나오겠죠. 이렇게 누가 워드크라운을 만들었으면 좀 만들어서 여기다 복사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때는 보면은 기뻐할 때는 여기서는 이 두통이 있거나 막 흥분되거나 치솟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기뻐할 때는 보면은 웃음이 나오고 이완되고 활력 있고 웃음 나오고 편안하고 해서 화내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화내는 것랑은 좀 다르게 웃음이 있고 활기차고 분비가 뭐 땀이 분비되거나 또는 뭐 활력이 넘치게 되는 이런 내용들로서 좀 많이 약간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 그다음 기뻐하는 거, 요걸 갖다 봤을 때 오행으로 어디다 배속시킬 것인가 하는 걸 갖다가 또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기뻐한다 했을 때 이런 부분은 과연 오행 중에서 목과 토금수 중에서 어디다 배속하는 게 좋을까?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예. 정답은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요. 예. 저는 그 화에 배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유를 좀 기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으로 확산하는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은데 그 웃음이나 이런 것들이 전이 되는 특성이 좀 크다고 봐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퍼지는 성향이 있어서 화에 배속시킬 수 있습니다. 예. 자, 웃음 같은 것도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름대로 전파되고 좀 퍼져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쁨을 화에 배속시키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의견이나 또 비슷한 의견이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마이크 갈게요. 네, 저는 화는 역시 나무 목에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의 씨 같은 것들이 흙을 이렇게 흙 밑에 깔려 있어서 전혀 안 보이다가 흙을 뚫고 이렇게 위로 뻗어 올라오듯이 화라는 것도 평소에는 잘 안 보이다가 화가 나는 순간이 나오면 머리 위로 이렇게 뚫는 듯이 이렇게 팍 피쳐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의 방향이 나무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기쁨이요? 기뻐하는 감정이? 화내는 감정이? 화내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화내는 감정이 네. 이 목에 해당될 것 같다. 네. 예. 지금 두 친구 이야기한 것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인가는 아직은 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유가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일단은 맞아요. 그런데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또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걸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게 결정이 돼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 내 의견에 동조해서 여기서 말하는 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기뻐하는 이런 감정이 나는 목이다. 아니다. 나는 화에 속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나는 웃음 있는 것, 웃음 웃고 기뻐하는 걸 갖다가 목에 배속시킨다. 그 이유는 이 웃는 이런 모습들이 외부로 퍼져나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로 퍼져나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목이다. 아니다. 외부로 퍼져나가는데 좀 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막 이게 번성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걸 또 화로 봐야 된다. 라고 뭐 다양한 의견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이 친구가 나 맞다 틀리다. 이걸 또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한이야기라는 거에서 봤을 때 기뻐하는 이런 감정은 목이다, 화다라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걸로 어느 정도는 좀 뭐랄까 고정시켜주자라는 식으로 변해왔어요. 그래서 요 위에서 봤었던 성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화내는 거하고 기뻐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뭐 어떻게 보면은 다들 이 양적인 이런 상황이 되죠. 밖으로 발산되고 분산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목이나 화 둘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목이나 화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정을 하면서 이것은 이 화를 내는 상태, 노한 상태는 두통이라든가 얼굴 붉어지고 막 하는 이런 이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을 과연 목으로 볼 것인가, 화로 볼 것인가, 오행상에서 목기다, 화기다 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당장 맞다 틀리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상황을 봐서 이걸 내가 목이라고 설명했다. 아니다. 화내는 것이 이것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굉장히 쭉쭉 퍼져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화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하든 간에 그 말하는 것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이유를 수긍한다 하면은 일단은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 또는 뭐 선후배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과정을 거치야지만이 내가 오행에 대해서 또는 이런 감정과 오행을 배속시키는 게 어떻게 배속된다, 어떻다는 걸 갖다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가져야지 되지 그냥 무작정 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외우면 쉽죠. 못 갖다 보면서 노이사후 비공경 그냥 순서대로 딱 연결시키면 다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한의학적인 공부가 되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과 화를 내는 것과 그 다음에 기뻐하는 것, 목과 화를 어떻게 배속시킬 것인가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감정이 또 있다 했을 때 그 7가지 감정을 갖다가 오행으로 나누다 보니까 5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2개는 빠지든지 어떻게 섞어져야 되죠. 그래서 2개의 감정을 섞었어요. 저 공포하고 놀라는 거, 공포스러운 거나 놀라는 걸 갖다가 다 한 가지로 해서 한 개의 이 오행에 배속시켜놨고, 그 다음 슬퍼하는 거하고 그 근심하는 거, 요걸 갖다 또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감정에 묶어놨어요. 그래서 화내거나 그 기뻐하거나 생각이 많은 거, 그 다음에 슬퍼하고 근심 있는 거,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놀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5가지로 나눠가지고 오행 배속을 시켜놓는 것이죠. 그래서 오행 배속을 시켜놓고 여기에 따라서 오행의 상생상극을 가지고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진단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도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고 또 오미, 맛을 가지고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자, 내가 짠 거 먹었을 때 내 몸에 어떤 상태가 되느냐, 내 몸의 변화가 어떤 게 있느냐, 또는 단 거 먹었을 때 몸의 변화가 어떤가, 쓴 거 먹었을 때 몸의 변화가 어떤가 해서 오미라는 것은 5가지니까 산, 고, 감, 신, 함 해서 신 거, 그 다음에 쓴 거, 그 다음에 단 거, 그 다음에 감신 매운 거, 그 다음에 짠 거. 요즘은 매운 거를 맛으로 안 보죠. 통증으로 보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 매운 것도 맛으로 봤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뭐 과학적으로 따지니까 매운 것은 맛이 아니라 그 통증이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서 좀 바뀌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냥 매운 맛으로 보고 있으면서 매운 것까지 포함해서 상고감신앙을 또 오행에 배속시키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장부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연결해야 되는데 장부와 직접 연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오행과 연결시켜 놓고 오행으로 연결시킨 다음에 이걸 또 장부랑 같이 연결시켜주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화를 냈을 때 두통이 있고 홍조가 나고 심장이 박동하고 할 때 과연 어느 장부와 연관이 있을 것이냐. 화를 낼 때 연결되는 장부가 무엇일 건가. 한번 요 쓴 데다가 장부도 한번 써볼까요? 어떤 장부가 연관될 것 같다. 자기가 쓴 거 뒤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한번 요 칸에다가 다시 한번 써줘 보세요. 어떤 장부 한 칸 내려서 한 칸 띄고서는 거기다 어떤 장부가 연결될 것 같다. 자, 홍조가 나면은 어떤 장부일 것 같다. 충혈이 되면 어떤 장부일 것 같다. 두통은 어떤 장부와 연결될 것 같다. 줄 안 치고 그냥 밑에다가 그냥 장부만 이름만 쓰면 돼요. 자, 이거 쭉 써보면 이제 심장이냐 간장이냐 뭐냐 나오면은 가장 많은 게 일단은 해당이 되겠죠. 이런 증상이 나왔을 때 어떤 거랑 연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화가 나면은 얼굴이 붉으니까 심장이다. 혈압 상승하니까 심장이다. 심박수 증가하면 심장이다. 홍조되면 심장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화가 나는 거는 어느 장부와 연관이 있다? 심장에 관련이 있다. 심장은 목화토금속 오행 중에 뭐죠? 오행 중에 심장은 뭐죠? 화. 그러면 성내는 것은 화랑 연관이 되겠다. 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결론까지는 아니지만은 일단 이야기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화내는 거 다음에 기뻐하는 거 한번 가볼까요? 기뻐하는 거 가보시면은 거기서도 또 뭐가 나와야 되겠죠? 기뻐하는 거에 똑같이 장부 이름 한번 써줘 보세요. 엔도르핀이 돈다. 활력이 난다. 소화 촉진된다. 웃음이 나온다. 편안하다. 행복감이 있다. 긴장이 완화된다. 피로 감소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아마 혼란스럽겠죠. 그래도 이런 혼란을 겪고 나야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하고 고생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한의학적인 어떤 이 소양이 점점 키워지거든요.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계속 고민하고 왜 보통 이 노화는 화내는 이런 걸 갖다가 노화는 이런 감정을 목에 배속하는데 지금 우리가 했을 때는 화내는 것을 이걸 오히려 심장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을 잘못했구나. 아니다. 옛날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옛날 사람이 잘못한 것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가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은 폐, 비, 폐, 심장, 발가, 심장, 뇌, 간, 심장, 폐, 장, 간, 비장, 심장, 폐 뭐 이런 식으로 장부들이 몇 개 나오죠. 그래서 기뻐할 때는 관련되는 장부들이 화낼 때보다 좀 더 많게 나왔죠. 자, 그래서 요것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장부 중에서 그럼 또 결론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로 만들려면은 어떤 장부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봤을 때는 각각마다 장부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5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또 요거 밑에 것들도 또 똑같이 한다 했을 때 보면은 또 여기도 장부 이름이 또 나오겠죠. 생각하는 거. 여기도 한번 장부 이름 써볼까요? 생각을 많이 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이런 현상들
무기력하고 수면 부족하고 갇힌 기분이 있다, 무표정, 답답하다, 수면장애, 두통, 조용하다, 예민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우울하다, 소화불량 있다 하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장부와 연관이 있을 것인가. 소화불량도 있다, 비장, 그 다음에 무표정하다, 비장. 뭐라고 써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다를 꼭 이야기해야 된다겠죠. 자, 소화불량이 있다, 비장. 소화불량과 비장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얘기를 할 줄 알아야 이게 말이 되는 것이죠. 소화불량, 비장 맞든 틀리든 좋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라는 걸 한번 좀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죠. 답답한 것이 심장하고 어떻게 연관되느냐. 답답한 게 심장과 관련이 있어?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 나름대로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걸 밝혀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틀려도 괜찮아요. 맞아도 좋고, 맞으면 좋고, 틀려도 괜찮아요. 아직 배워나가는 과정이니까. 배우면서 이제 한의사가 됐을 때는 그때 이렇게 지금처럼 막 틀리면 안 되겠죠. 지금 여러분 지금 배우기 시작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이런 처음 듣는 얘기를 갖다 뭐 정답을 마련한다? 아닌 게 더 좋아요. 자꾸 틀리고 오류가 있는 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수정해 나가느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또는 한의학적인 어떤 이 생각이 부족했던 걸 갖다가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한의학적인 소양을 넓혀 나가는 거.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한의학적인 소양을 넓혀 나간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죠. 자, 예민하니까 심장과 연관된다. 비장과 연관된다. 어지러움증.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어지러움증은. 조용하다. 조용한 것이 폐와 연관된다. 왜 조용한 게 폐와 연관될까요? 한번 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힘이 빠진다. 비위. 초조하다. 답답하다. 다 폐 받고 스트레스 받는다. 심장.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화내는 것 빼고는 다들 장부가 여러 개 나오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다시 화내는 걸 다시 올라가 봤을 때 화내는 거에 대해서도 장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생각을 하도록 이 앞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화내는 걸로. 화내는 걸 다시 올라가 보면은 또 여기다가 다시 좀 쓸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써주시겠어요? 장부를 갖다 쓸 때 간도 하나 나오네요. 자, 두통이 간이다 또는 두통을 뭔가 모르니까 이렇게 뺐고 심장이다. 이렇게 해서 두통이 간인지 심장인지 헷갈리는 이런 부분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몸이 경직되는 걸 심장으로 보는 것도 좀 애매할 수 있긴 있겠죠. 우라통 쳐진다, 간. 예, 뒤에 줄들도 이렇게 간에서 좀 한번 쓸 수 있는 부분들, 어느 장부인가 한번 쓸 수 있으면은 한번 써줘 보세요. 예. 그래서 했던 부분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면서 이것이 연결되는 장부가 어떤 장부가 연결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를 하나하나 계속 마련해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감정과 오행, 또 오행과 그 장부 연결시키면은 이 감정이 어떤 장부와 연결된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까보다 뭐 간장이란 이런 부분이 좀 더 생겨나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좀 더 거치다 보면은 또 한약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있다 보면은 또 이런 생각들이 또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여기에 해당시킨다, 여기에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걸 꼭 좀 써주셔야 되고 그 이유를 써주시고 그 이유를 갖다가 밝혀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끼리 토론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수업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뭐 발표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 글로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기다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여기다 많이 쓰는 건 난 굉장히 싫어해요.
쓰는 것보다 여러분들끼리 막 떠드는 거, 떠들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중간고사 보잖아요. 한의학교는 중간고사 두 문제 볼 건데 그냥 인터넷으로 볼 거예요. 인터넷으로 보면 뭐 오픈북이나 마찬가지니까 어떤 자료 활용해도 다 좋아요. 다만 자료 활용하다가 전혀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 썼다 하면 그거는 감점돼요. 내용 안만 잘 써도 오자라든가 틀린 거 있다면 이거 다 감점되니까, 그러니까 누구 거 보고 베껴도 좋아요. 근데 똑같은 거 똑같이 좀 특이한 문장이 여럿이 똑같이 많이 나온다 하면은 교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것들 봐라 컨닝했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썸머리 보고 대부분 많이 이 답안지 쓰잖아요. 여러분들 썸머리 보고 썼기 때문에 답안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수가 볼 때는 채점할 때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다 똑같아요. 답안지가.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것들이 다 보고 썼네? 지들끼리 담배를 썼네? 그럼 교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거 다 모아가지고 다 빵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억울하죠. 근데 억울한 거를 갖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썸머리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썸머리 그대로 외워서 거의 복사기 수준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선배 중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여기서 틀려가지고 이렇게 쓴 거 요거까지 그대로 복사해서 내요. 답안지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앞에 맞춰서 쓸 수도 있는데 요걸 이렇게 뒤에 맞춰서 쓸 정도로 그대로 이렇게 복사하는 이런 수준의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암기력은 굉장히 좋았지만은 한의학적인 어떤 이 소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떨지 모르는 것이죠. 암기력은 뛰어났어도. 그래서 암기보다도 내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고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말로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시험 문제가 두 문제 나갈 건데 두 문제 다 500글자 전후, 띄어쓰기 포함. 띄어쓰기 포함이니까 500글자 전후하면은 450에서 550글자 정도. 그 사이 되면은 그냥 글자 수는 맞은 걸로 쳐져요. 근데 그걸 넘었다면은 감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 써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그에 대한 사실 한 50%에서 70% 사이 정도 쓰고 나머지 30에서 50% 정도는 내가 그걸 보고서 느끼는 감정. 자, 우리 수업에 대해서 써라 했을 때 우리 수업에서 뭐 했었다. 그 다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코넬레스 쓰는 것처럼, 아니 코넬레스인가? 뭐 저거 뭐야? 수업 끝나고 나서 쓰는 거. 그거 쓰는 것처럼 거기에 자기 이야기 쓰라 한 것처럼 그런 걸 써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 많이 쓸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는 거 실제로 오픈북이니까 어디서든 자료 다 볼 수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나는 그 자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거의 50대 50 써도 괜찮아요. 또는 기본적인 내용 30% 쓰고 나머지 내 생각 70% 써도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에 대한 어떤 느낌, 소감, 생각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많이 써주는 것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시험은 그렇게 낼게요. 그래서 50분 동안에 문제가 두 번 나가요. 한 번, 두 번. 두 문제니까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는데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 그 용량 좀 비우라는 거 안 비우면 그 시험 문제가 혹시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용량이 어느 정도는 여유분이 있어야 되니까 드라이브 한번 또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여유분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뭐 시험에 대한 거 그냥 됐겠죠? 우리 수업은 절대평가니까 그 경정관하고 다르게 뭐 성적에 대한 고민 크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질문사항 있을까요? 시험에 대해서? 예? 시간 뭐 집에서 봐도 되고 하니까 편할 대로 정해서 나한테 알려주세요. 언제부터 한 50분 동안 열어줄 테니까 50분 동안 그 두 문제 풀어서 제출하면 돼요. 지금 정할까요? 그럼 이 시간대에 괜찮아요? 11시? 여기서 못 봐요, 대신. 여러분 뭐 이 태블릿 다 있으니까 태블릿 가지고 보거나 집에서 보거나 어디서 보거나인데 11시에 볼게요, 그럼. 11시에 열어서 11시 50분에 마치도록 할게요. 되겠죠? 시험 문제 두 개니까 두 개라고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꼭 하나만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뭐 다
100점 맞는데 혼자 50점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성적을 나한테 좀 편하게 해주려면 그렇게 해도 좋아요. ABC도 편하죠. 그럼 내가.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험에 대한 거 됐죠. 자, 요것도 이런 식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마무리할게요. 하나하나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이게 다 그 심장인데 이 홍조도 과연 심장일지 간장일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은 조금 더 시간 두고 보면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각각의 감정마다 어떤 장부와 연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종합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오장과 감정, 오장과 맛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행의 배속을 갖다가 여기서도 장부에서도 오행 배속이 이렇게 필요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볼 것인지 간장으로 볼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계속 거치야지 우리가 암기하는 그 오행의 배속 이게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과정인데 옛날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나름대로 그 오행 규律표 이 표를 만들어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쉽게 공부하는데 너무 쉽게 공부하다 보니까 오행 규律가 뭐가 중요해? 왜 필요해? 이 쓸데없는 거 우리가 외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행 규律 외우게 하면 시험 문제 내기 참 좋죠. 도표 갖다 놓고서 도표 딱 놓고 여기 빵꾸 몇 개 뚫어놓으면 그게 다 1점씩 해서 100개 뚫으면 100점 만점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반짝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 이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행 비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접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그리고 이것도 실제 장부와 연관을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갖다가 좀 보여야 되죠. 여기서도 심장과 간장 나왔고 이 기뻐하는 거에서도 심장과 간장 뭐 여러 가지 장부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어느 곳에 목이다 화다 이걸 갖다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필요하겠죠. 지금은 여기도 관심, 기뻐하는 데서 관심 여러 개 나왔으면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할까? 요걸 갖다 결정해서 아 우리는 그러면은 기뻐하는 걸 간장으로 보자, 화내는 걸 심장으로 보자 이렇게 결정하고 나가는데 또 1년 후에 이런 논의를 다시 하게 됐을 때 과연 기뻐하는 게 간장이냐, 그다음 화내는 게 심장이냐 고민해서 또 바뀔 수 있어요.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때 바뀌어서 이건 좋다. 또 바뀌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이게 진짜 한의학이라는 것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단순 암기하면은 지금 한의사들이 보면은 꼭 본인들이 한의사가 지금 특히 그